안녕하세요. 네. 살짝 역시 또 오디오 문제가 있어가지고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 쉬는 날인데 시장이 쉬게 두질 않네요. 제가 이런 걸 예측해서 한 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 오늘 연결이 시간이 되신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은 새벽입니다. 새벽까지는 아니지만 오전 5시 이렇기 때문에 오늘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연결을 하려고 한국 시장은 안 열려서 할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한국 시장 빼고 할 얘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고 준비하는데 준비 안 하고 그냥 오늘 그분하고 미국에서 매매하시는 분하고 얘기는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얘기도 조금 하다가 그분 조금 이제 깨서 세수도 좀 하시고 시간이 좀 필요하실 테니까 그분이 저희 방송을 보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아는 사람인데 연락이 됐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국인 정확히는 미국인은 맞아. 미국인 투자자, 미국인 트레이더, 미국인 개인 트레이더. 그러니까 기관에 있진 않아요. 개인인데 돈이 많아. 내가 보니까 몇백만 달러 규모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개미들은 이제 요만한, 근데 미국 개미는 엄청 크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시장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도 한국이 좀 쉬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주식시장, 미국 시장 빠질 때도 조금 무섭거든요. 살짝. 근데 지금 프리장은 아니지. 아시아장에서 빠지는 거 보니까 차라리 열리고 오늘 맞고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에 이 두 방 같이 맞으면 충격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뉴스를 제가 봐도 뉴스에서 엄청난 게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맛배기만 심증 무슨 어떤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의심스러운 지점 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요거 어떠신가요? 괜찮죠? 예쁘죠? 알스 트레이딩 스테이션인데 글로벌 버전. 그래서 오늘은 미국 분을 모시는데 다음은 일본 분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연결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연결만 되면 그냥 닥치는 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왜 연결하냐고요? 그냥 연결하는 겁니다. 네, 그냥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미국 시장 얘기하고 일본 시장 얘기하고 베트남 시장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서 우리 해본 적도 없고, 그죠? 약간 그냥 시뮬레이션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관 투자자 때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지만 기관 투자자 끝나고 나니까 안 만나줘가지고 못 만나고 있긴 한데 실제로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느끼냐? 우리가 미국 시장 요즘에 좋게 보고 있고 베트남 시장 이런 거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너네 어떻게 느끼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회가 되면 이 여의도에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가끔 잘리기 직전 사람 모셔다가 잘리기 직전이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컴플라이언스 얘기 안 하고 그분들 모셔다가 나가기 전에 다 얘기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어떻게 뭐랄까 검은 어두운 곳에 있는 얘기 공식적으로 못하는 얘기들 다 모아가지고 채널 폐쇄되기 전에 다 말씀드리고 사라지는 게 제 목적입니다.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빨리 갈게요. 그분도 이제 점점 좀 기다리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선 글로벌 RTS, 알스 트레이딩 스테이션인데 S&P 500 일봉입니다. S&P 500 일봉인데 어제 조금 하락했어요. 낯설어, 그죠? S&P 500은 사상 최고 근처입니다. 지금 7,600 근처야. 우리랑 비슷하네, 그죠? 우리는 6,000대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9,000, 8,000 뚫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역전했었는데 데이터 수치상으로 우리가 또 졌네. 그렇구나. 얘가 이제 W자예요. 보시면 S&P 500이 6월 2일에 7,620 찍었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7,300에서 두 번 걸립니다. W자인데 그런 면에서는 S&P 500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서 올라가면 7,600 뚫고 올라가면 위인 거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이중천장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좌절된 이거 빠지면 끝도 없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아시아 선물 시장에서. S&P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7,450 뚫고 7,000 한 뭐 470, 60 이렇게 있어. 그럼 21일 평을 하회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도 S&P 500 이 친구도 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7,3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7,500이니까 200포인트면 한 꽤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좀 버텨주고 있어야 되는데 S&P 500 나쁘지 않아. 나스닥은 조금 S&P 500보다는 보시면 S&P 500은 약간 기울기가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울기인데 나스닥은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선물 한 2% 정도 빠지고 있죠. 그거 감안하면 지금 25,000 요 근처거든요. 25,500 근처예요.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21일 평이 60일 평을 뚫고 내려가는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오늘 아마 미국이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라서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것도 맞지만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스닥은 왜 그런지 아시죠? 메모리 반도체랑 일부 이제 테크주들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S&P 500은 금융주가 있습니다. 금융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스닥 500도 조금 간당간당하다. 반면 다우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해 보이죠. 그죠? 내수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빠져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다우는 근데 보시면 여기 45,000이잖아요. 올랐는데 겨우 52,000이야. 얘는 먹을 게 없어. 다우는 베팅을 잘해도 먹을 게 없어요. 강한 어떤 경향성은 보이는데 먹을 게 없어서 별로 안 하는데 저는 다우에 레버리지는 다우에 실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다우도 레버리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레버리지 진짜 내가 레버리지를 하고 싶다 이상하게 그러면 이쪽에 가서 빠져도 얼마 안 빠져요. 다우는 이제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금리 인상하면 좀 안 좋을 수 있긴 한데 그나마 요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다우가 탄탄한 상황이고 저는 그래도 S&P 500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스닥은 장부가 어렵다. 근데 이게 제가 오랜만에 미국 시장 가져온 거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여러 가지 한국 시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 변동성이 커서 그래서 미국 시장도 길게 한번 보려고 주봉을 가져왔습니다. S&P 500 주봉입니다. 이걸 보면 왜 미장 하는지 알 것 같아. 그죠? 빠져도 이 하단이 있어. 어떤 정도가 있어요. 조정의 정도가 있어. 이 친구는. 근데 부러워. 이런 거 보면 S&P 500 주봉 보시면은 7,500에서 쫙 이렇게 물론 이게 빠질 수는 있습니다. 보시면 모양 보면 빠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위쪽 요 볼린저 밴드를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빠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 가장 강력한 근데 최근에 중국 주식도 많이 빠지는 거 아세요?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7월 달만 보면 미국장이 제일 강합니다. 신기하게도 유럽도 좀 빠지고 있고 근데 6월 4, 5, 6에는 미국장이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국장으로 하는 거고 미장 가면 세금만 내는데 미장을 왜 해? 그랬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하반기 되면서 1분기 1월부터 6월까지는 뭐 상반기라고 치고 7월에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 뭐 같이 방송하시는 보노님도 미국 시장으로 조금 이동하는 건 어떤가라고 말씀하셨었죠. 환율도 좀 하락했으니까 하락한 상태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종목을 근데 잘 찾아야 돼. 미국도 요즘에 종목이 조금 많이 갈리거든요. 어떤 종목은 굉장히 좋은데 로켓랩 같은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나스닥은 S&P 500보다 조금 모이고 있죠. 이게 뭐랄까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단이 이렇게 주봉으로 주간 하단이 낮아지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상단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모여지고 있어. 귀찮네 이거 계속 하는 게. 나도 무슨 툴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주봉이라서 지금이 되게 크리티컬한 시점입니다. 나스닥 보면은 그래서 이쪽으로 이탈하거나 위쪽으로 이탈하거나 아래쪽으로 이탈하거나 그러면 그쪽 방향성이 좀 잡혀가지고 나스닥도 7월 한 2주 그리고 8월까지죠. 한 6주 정도니까 6주간에 좀 방향이 잡힐 거다. 그게 아마 9월 10월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예전에 미국 주식 그러면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다우랑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갔는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성격이 많이 달라져서 다우 산업 지수는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 친구는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작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보람이 없다고 할까요? 투자할 때 보람이. 근데 보시면 이 친구 여기 2023년이잖아요. 다우 산업은 이게 20주 이평 이게 120주 이평인데 60주 이평이 60주 이평이면 1년이잖아요. 다우는 되게 특이하게 1년 이 이동 평균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죄송합니다. 내려갈 때도 여기를 잘 지켜요.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는 저는 이 1년 일봉으로 치면은 한 250 정도 되거든요. 그 1년 근처에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사거나 팔거나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지난번에 때가 언제냐면 2025년 2월인데 이게 깨지면 굉장히 많이 하락하죠. 그러다가 이때는 좀 아래쪽으로 보는 거예요. 이 60주 이평이 깨질 땐 다우 같은 경우는 근데 한 번에 올라서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위쪽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뭐 다우 산업 주봉까지 봤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오늘은 이제 한국 시장 얘기 안 하려고 장이 안 열렸고 목요일까지 한국 시장 정리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내가 봐도 힘들어. 내가 봐도 목요일까지 한국 시장은 이거를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주말에 인스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담담하게 글로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그 일종의 연휴잖아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래서 날씨도 좀 좋아졌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바다를 요즘에 추천하는데 뭐야 제 옷에 대한 관심이 많네요. 원피스 아니고요. 밑에 쪽에 이제 원피스 시원하긴 하겠다 그죠? 원피스 아니고 그 내일이나 오늘은 좀 늦었지만 오늘도 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쏘면 되니까 강원도나 또는 좀 바람을 쐬세요.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답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은 대응하셔야 되긴 하지만 국장이나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전긍긍 해봐야 크게 뭐 답이 없습니다. 일본 주식도 좀 늦었고 그죠.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봐요. 냉정하게 말하면 늦었죠. 그죠? 고점 대비 30% 빠졌는데 지금은 사실 늦은 거잖아. 그죠? 몰랐지만 우리가 몰랐어요. 하지만 늦은 건 늦은 거 인정해야 되고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뭐랄까 좀 경계해야 될 자세가 연말에 오를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하는 건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때 더 적극적으로 생각이라도 해야 돼요. 액션 안 하더라도. 물론 액션 하면은 조금 헛발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말에 오를 테니까 난 안 볼래. 이거는 그냥 뭐랄까 내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방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뭐 네이버랑 카카오처럼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가끔 반등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스트레스는 좀 받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공부를 좀 뉴스에 좀 보고 계시고 가격에 조금 많이 가격을 좀 보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약간 그 요즘에 이제 그 정보의 질이라는 게 보면 질은 아니고 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옛날 뉴스가 오거나 사실은 지금 별로 필요 없는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복불복이죠.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시장 정리해드리면 미국 시장은 나름 탄탄한 상황이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소리가 안 나와요? 나올 텐데요. 아닙니다. 네. 소리가 혹시 안 나갔었나요? 잘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주부 형이 와 계시는데 주부 형이 지금 휴일이라서 그 가사일을 내팽개치고 아침부터 저하고 일주일 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 형님이 그 요즘 이런 기술적인 거나 그 이상한 편집하는 거 주부 형이 하시는 건데 저 형이 이제 그래도 뭐 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랬으면 저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주부 형님 나중에 꼭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별 움직임을 왜 가져왔냐면 원래 원달러를 보는 어떤 그런 차례인데 이제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보다 보니까 원달러 말고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보시면 원화가 최근에 강해졌습니다. 제가 이거 데이터 약간 위아래 바꿔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강해지는 걸로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화가 최근에 강해졌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강해졌습니다. 엔화 보시면 엔화는 계속 약하거든요. 원화가 드라마틱하게 강해졌어요. 이거 원화가 여기 이상 마이너스 5% 이상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원화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최근에 원화가 갑자기 강해졌어요. 저는 뭐 듣기로는 소문으로는 뭐 이제 해외에 수출 많이 하는 회사들이 환전을 시작했다. 달러를 진짜로 가지고 들어와서 달러를 팔고 한국 시장에서 원화를 사고 있다. 라는 루머가 도는데 확인은 안 됩니다. 하지만 진짜인 것 같아요. 확인은 안 되는데 확인은 했어요, 제가.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환전, 그 뭐랄까. 환전빨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주식이 좀 하락하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식이 하락하면 원화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엔화랑 비슷한 겁니다. 엔화도, 일본 니케이 225가 하락하면 엔화가 강해지죠. 엔화가 강해지니까 225가 빠지는 건지 225가 빠지니까 엔화가 강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본처럼 됐어요. 이미 신기하게. 그죠?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해요. 보면 산업 구조가 수출은 되게 많이 해. 일본도 흑자거든요. 그런데 내수는 체감은 안 좋아. 그런데 체감은 안 좋은데 데이터는 좋아. 그리고 삶도 좀 힘든 것 같아. 물가도 오르고. 그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죠. 목요일에. 목요일에 사실은 좀 괜찮았었는데 시장이 조금 그만했었는데 한국은행이 올리고 조금 더 올릴 거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조금 놀란 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좀 빠져서 한국은행이 안 올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조금 생기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식 쪽에서는. 근데 뭐 가차없이 올리고 또 올릴 것처럼 얘기하니까 주식은 좀 하락했고 금리는 금리는 이제 채권은 좀 강해졌죠. 많이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화별 움직임 보시면 지금 중요한 건 우리한테 원화가 강해졌다는 게 좀 중요하지만 엔화가 여전히 약하고 요 녹색 선이 이제 유로화거든요. 유로화가 5월 초반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반부터 약해지고 있어요. 영국 파운드는 최근에 상승하는 건 영국 쪽도 좀 금리 인상 BOE 회의가 곧 있거든요. 그쪽도 기준금리 결정을 해요. 그쪽이 아마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빼고 주요 통화가 약해지고 있고요. 달러에 대해서 위엔화도 요즘에 조금 슬로우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빨간 선이 위엔화인데 위엔화도 좀 슬로우해지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원화만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그게 주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식하고 환율하고는 당분간 이제 떨어뜨려서 생각한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환율에 투자하시는 분 아니라면. 그죠? 통화별 움직임 가져왔고요. 요건 나스닥 100인데 6개월 가져왔습니다. 6개월. 왜냐면 제가 오랜만에 요거 미국장 말씀드리니까 어제 거, 지난주 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 6개월 상반기에 있었던 걸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눈에 띄는 건 애플이 많이 올랐죠. 애플이 요즘에 며칠 많이 올라서 애플 지금 신고가 찍고 있죠. 애플이 27% 6개월 전보다 올랐고 뭐 엔비디아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테슬라, 넷플릭스 어제 많이 빠졌죠. 이런 거 빼고는 APP 뭐 이런 거 빼고는 네. 그래서 잠깐만. 화면이 뭔가 늘어난 것 같아. 제가 아까 미국 분 모시려고 뭔가 하나를 더 추가했더니 헷갈리고 화면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안 그래도 제가 약간 아직 여전히 댓글 이런 거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못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야 이거? 오, 이게 이제 슈퍼챗이라는 거구나. 우와. IB 7417 다시 GOK 이거 무슨 그 암살자 나오는 게임에서 본 아이디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원화로 주시는 거 보니까 환율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율 심화편 제가 기관 투자자들이 제가 제 밑으로 친구들 들어오면 내 친구들 들어오면 앉혀놓고 가르쳐 주는 거. 한 1, 2년 차에 가르쳐 주는 거죠. 환율이란 무엇인가? 네가 배운 환율은 다 환율 이론 다 쓰레기다. 환율은 이런 거고 이 환율을 거래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실물을 알아야 된다.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환율 이론, 뭐 이자율 이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매력 평가 이론, 뭐 이런 거 다 그냥 치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실제로 환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거 제가 다 정리해서 실전편. 저는 실전 아니면 다룰 이유가 없죠. 제가 그죠? 이미 다 있는 거, 다 있는 커리큘럼, 다 있는 컨텐츠 뭐하러 제가 또 합니까? 그죠?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근거 없는, 근본 없는 이런 거 만들어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학교에서 전해오는 비법책 같은 거,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혼혈 왕자의 책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베스트셀러가 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돼서 다들 사파로 만들어서 천마신군처럼 이 정파놈들을 다 아니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또 딴소리 하고 있네. 나스닥 100 6개월 동안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네오라인 님도 네오라인 21 이분 약간 반항적이신 분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6개월 나스닥 100 나쁘지 않습니다. 팔란티어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아해요. 안 좋아. 팔란티어가 차트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팔란티어가 뭐 어떤 엄청 또 획기적인 사업 모델이 없어가지고 팔란티어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더 애들은 하지 맙시다. 그죠? 그 다음에 6개월 S&P 500 6개월 약간 밸런스가 좀 잡혔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테슬라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잡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못한 애들도 좀 여기 알알이 박혀 있고 부럽다 그랬어요. S&P 500이니까 500개 정도 됩니다. 정확히 500개가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500개 정도 고 부럽다. 다우존스 30. 다우존스 왜 30만 가져왔냐면 다우존스는 더 많으니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네요. 그죠? IBM도 생각보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IBM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IBM하고 인텔도 지금 그려보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히트맵으로 전반적인 미국 주식시장 상황을 봤고요. 저는 이제 탑다운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매크로 또는 이제 지수부터 보는 사람들을 탑다운이라고 불러요. 탑에서 다운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투자할 때 종목을 먼저 산업이나 종목을 먼저 보시는 분들을 바텀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사야 돼. 하지만 이제 살 때 매크로 상황을 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바텀업이고 제일 좋은 조합이 탑다운하고 바텀업하고 얘기해서 합의가 될 때 그래 이 종목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이 종목이 좋아라고 하는 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괜찮은 헤지 펀드들 보면은 양쪽 다 있어요. 매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코노미스트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투자하실 때는 종목 분석만 보시면 안 되고 매크로도 좀 보시고 매크로만 보면 안 되고 종목 분석도 보시고 그리고 시장 보시는 분들 있어요. 차트 이런 걸로 그런 분들도 좀 말씀을 들으셔야 밸런스 잡힌 건데 쉽지가 않죠.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이 계속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니까 계속 한 사람 영상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을 바꾸면 돼. 그죠? 가면을 쓰거나 얼굴을 계속 바꾸면 제가 좀 바꿔볼까? 중간중간에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13일부터 17일까지. 오늘은 우리가 제헌절 휴장이라서 우리는 없지만 실제로 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한국이 인상했고요. 2.75%로 한 번 더 올릴 건 거의 확실해서 기준금리가 연말 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가 될 예정이고요. 거의 확실합니다.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3.5 정도, 내년 기준금리가 3.5 정도로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3번 정도, 내년까지 3번 정도 올린다는 얘기고, 근데 이미 턱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 단기 국채금리가 3% 초중반,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올린 거나 다름없고요. 그리고 미국이 화요일에 우리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흥분했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긴급 요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가 미국이 2.6%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일반적으로 1.8에서 2.2 사이에 있어야 그나마 연준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2.6이에요. 이미 한참 위에요. 근원이 내려가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게 전 예상보다 조금 낮다고 좋아해서 시장에 올라갔다라고 해석하는 건 일부만 보고 과잉 해석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당시 이제 케빈 오씨가 하원에서 이때 증언했는데 그때 좀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증언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상원 가서 증언했는데 상원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팩터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표면으로 보이는 그 뉴스는 한두 세 개, 네 개 정도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다고 믿거나 그런 식으로 그 시장을 보면 그 어느 순간에 뭐 요즘에 느끼겠지만 이란에서 미국하고 서로 미사일을 날려 그럼 유가가 올랐죠. 대부분 오르는 쪽입니다. 근데 요즘엔 둘이 날려도 유가가 잘 안 올라가. 그러면 이 상관관계가 완전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판단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이유는 한 10% 정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90%는 내가 몰라요. 곧 알게 될 것들인 거지. 그걸 시장은 다 반영하니까. 그래서 철석같이 환율이 떨어졌는데 주가가 왜 빠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지 부조화만 커져. 그러니까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내가 이 정도 뭐 요소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많이 보시는 방법이 있긴 한데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저도 하루 종일 저나 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자면서도 보고 있으니까 단태님이나 이런 분들은 새벽까지 보고 계시고 거의 그냥 깨어 있을 땐 계속 뉴스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하고 가격을. 그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오히려 조금 속도를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성장률이 4.3밖에 안 돼. 그래도 그 큰 GDP 명목 GDP로는 거의 넘버 원인데 지금 4.3이고 빨리 RBO 빨리 정리하고 그 미국 트레이더분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저는 이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중앙은행의 장들이 튀어나왔는데 그렇게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로서는 좀 야속하죠. 왜냐면 한국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중앙은행 장들이 나와서 긴축할 것처럼 얘기해 버렸으니까 우리로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이 중앙은행 가들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비를 덜 한 거죠. 게다가 한국은행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막 이렇게 되면 좀 덜 올리거나 올려도 조금 뭐 달래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고요. 케빈 오씨가 하원,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의회에 반년마다 나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일종의 보고 같은 걸 해요. 청문회 상하원에서 불러요. 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이제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점잖게 얘기합니다. 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할 겁니다. 처음에 하원부터 가요. 왜냐면 이제 그 조세권은 하원에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원에 먼저 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상원이 마지막에 이제 그 보고를 하는데 연준 의장의 승인은 상원이 합니다. 하원이 아니고. 그래서 연준 의장들은 하원보다는 상원에 조금 더 상원 보고나 상원 의원들한테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상원에 가서 얘기하는 게 좀 본심에 좀 더 가까운데 이 친구가
이 친구 아니죠. 이 형님이 연준 초점은 실물 경제에 맞춰질 것이다.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월스트리트, 뭐 메인스트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책무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메인스트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주가가 빠져도 뭐 별로 신경 안 쓸 거다라는 얘기처럼 들렸던 거죠. 수요일에는. 그래서 수요일에 좀 빠졌고 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께서도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신임은 빼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도 주가가 어떤 질문 누가 질문했는데 주식시장 주가가 통화정책 경로의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주가는 조금 마이너한 팩터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당분간 중앙은행이 기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거나 QE 이런 걸 해줄 가능성이 좀 낮은데 아까 X에서 뭐가 돌고 있던데 오늘 7시인가? 미국 시간으로 저녁 7시에 연준이 뭐 성명 발표한다고. 근데 약간 루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더 큰 걸 트럼프께서 하셔가지고 넘어가고 중앙은행의 어떤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은행이 왜 그러냐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물가 상승률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슈퍼챗이 또 있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 못 봐요. 제가 사실은 이거 얼마나 헷갈리는지 아세요? 제가 썼지만 사실 이게 말하면서 이걸 읽는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말하다 보면 할 말은 이제 한 두 페이지 넘어가서 이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약간 살짝 패닉 상태가 와요. 이게 얘기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한쪽은 막 말을 하고 있고 한쪽은 했었어야 되잖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제가 언급을 못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슈퍼챗 너무 하지 마세요. 구글놈들이 가져가니까 새끼들. 구글 주식을 좀 살까? 어쨌든 중앙은행들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며칠이야? 17일이니까 21일에 인도네시아 요즘에 엉망진창이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또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리거나 안 올리면 그날 또 인도네시아 루피아 폭락하고 월요일 21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동남아시아가 또 난리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2도 이제 올린다고 얘기했던 친구라서 FMC가 29일에 있는데 28, 29 두 개거든요. 그런데 뭐 이때도 뭐 올리진 않겠지 설마 7월에 올리진 않겠지. 하지만 올리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거의 올린 거나 다름없이 반응할 겁니다. 30날에 비오이고 이놈들이 다 7월 말에 몰려 있어. 7월 꼭 수익률 안 좋은 달의 마지막에 몰려 있어요. 원래는 대부분 월 중간이거든요. 참 공교롭다. 그러면 이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FMC가 그 근방에 있어. 그러면 네 가지 중에 하나죠. 하이퍼스케일러가 호재거나 FMC도 호재거나 그럼 이제 거기서 반등하는 거고 하이퍼스케일러가 주가에 안 좋게 영향을 미쳐. FMC가 도와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FMC는 이제 호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앙은행 회의는 이제 호재일 수가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다 악재 아니면 뉴트럴하다.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이퍼스케일러가 실적을 뭐가 나오든 빠져 주식이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7월 말까지 바짝 정신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점 대비 뭐 20% 빠졌으니까 여기가 지지다. 그리고 또 언제 그 금융위기나 IMF 이후로 최저다. 이런 거. 근데 레벨이 달라져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의미가 좀 작아요. 9천에서 30% 깔리면 30% 빠지면 손실액이 엄청나요. 1000포인트에서 30% 빠지는 거랑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빠졌냐가 아니고 데미지가 엄청 크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자기 1000포인트 때의 돈 가치는 좀 다르긴 하죠. 지금 좀 다르긴 한데 지금 돈 가치로 생각하면 거의 3배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3천만 원 잃었는데 지금 1억 잃고 이런 체감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더 겁에 질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어요.
버티는데 위안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걸로 버티시면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더 강하게 버티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너무 티처럼 얘기했나? 어쨌든 도망가라는 얘기냐고요? 늦었죠? 네, 늦었습니다. 지금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이제 그 전쟁터에서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옛날 전쟁터 같은 경우는 죽을 것 같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갔어. 못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막으면서 이제 등을 보이지 않고 후퇴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등 돌리고 뛰어서 도망갈 애들은 벌써 다 도망갔어. 그래서 지금은 그 등 보이면 바로 거기에 이제 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도피하듯이 또는 겁에 질려서 파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죽고 도망갈 방법이 있어요. 네. 모든 하락장에는 반등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거기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하락장을 맞췄어. 근데 맨날 하락장을 맞춰서 숏을 잘 쳤어. 근데 반등이 나와. 거기서 진짜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깨닫느라고. 제 돈도 많이 들고 회사 돈도 많이 고객 돈들도 많이 쓰고 배운 겁니다. 한 이런 걸로 치면 한 200억 잃었을 거야. 그죠? 트럼프께서 또 요즘에 이제 나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부정선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2020년 5년 전 거의 6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 이분. 어떻게 내가 진 거 여전히 인정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거를 깔아놓은 거죠. 복선을 깔아놓는 거죠, 그죠? 중간 선거에다가 져도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똑똑해, 그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인정하니까. 하지만 ABC하고 MBC하고 CNN은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도를 안 해. 폭스뉴스만 간신했는데. 근데 지금 이 부정선거 할 때인가?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난 이란 전쟁 관련 뭐가 나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행인가? 부정선거 이런 게. 하여튼. 그리고 요게 이제 미 언론이라고 했는데 미 언론 여러 곳이 이건 단독은 아니었어요. 미국 이제 군부가 전쟁부에서 트럼프한테 이란 전쟁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최근에 보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솔루션을 그러니까 방법들 얘기했대요. 뭐 드론 기지만 파괴하거나 다시 재봉쇄하거나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옵션 중에 하나가 지상군 투입도 있었다라는 걸 언론이 보도한 거는 군부에 빨대가 있는 거지. 군부나 백악관에 빨대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요즘에 신기한 게 이란에서 이란 전쟁 할 때 이란에 어디 폭격하잖아요. 그럼 미국 군부가 꼭 최고 명령권자의 명령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단서를. 그래서 원래 그랬나? 그런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권위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생각은 그 근거를 남기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난 시켜서 한 거야 라는 걸 성명에 아예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상군 투입되면 뭐 아프가니스탄처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상군 투입되면 진짜 다시 원유가 오를 거고. 의외로 트럼프가 전쟁을 질질 끌어. 지금 어떤 전쟁도 못 끝냈잖아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끝낸 것 같은데 끝낸 게 아니고 약간 사그라든 거지, 소멸한 거지 하마스가. 근데 약간 좀 그래. 어쨌든 전쟁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치하하는 자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상황에 대한 제 상황 인식입니다. 6월 24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뭐 거의 사상 최대 수익이 났어요. 그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장 끝나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은.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날 처음에 이제 발표하고 나서 조금 올라갔고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이상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래 실적 전망도 나빠지지 않았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게 6월 24일. 7월 7일 기억나시죠?
6월 24일부터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라젠카 우리의 구세주로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목매달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7월 7일이었고 발표 났죠? 이때 7월 7일입니다. 그날 빠졌습니다. 그날 7% 정도 빠졌고 그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7월 16일 TSMC 오늘이 우리가 17일이니까 어제 미국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분기 실적 최대 맞나?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7%. 그리고 발표 나고 나서 TSMC도 조금 빠졌죠. 미국에 상장된 TSMC ADR이 한 2, 3% 빠졌어요. 그래서 TSMC 차트 좋은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끝나면 차트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 뭐 TSMC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계획한 게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나왔는데, 그럼 돈 많이 쓰겠네 이러면서 팔았다. 그리고 3분기 마진이 하락하는 게 이제 상승률이 좀 꺾인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핑계죠. 사실 핑계입니다. 이거 핑계고, 제가 보여드린 게 굉장히 실적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나오고 나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나쁘지 않은데도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데미지가 제일 큰 건 요거 있죠. ADR. SK 하이닉스가 7월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게 ADR 상장이었고, 당일에는 굉장히 좋아서 그 다음날 한국 시장에서 좋았지만 이런 식이었죠. 7월 10날에 상장됐는데 7월 13날에 마이너스 9%, 7월 14일에 플러스 27% ADR이, 7월 15일에 마이너스 9%, 7월 16일에 마이너스 13%. 지금도 빠지고 있겠죠. 갔다 와봐야 알겠지만 이상해. 그죠? 우리가 호재인 줄 알고 그동안 호재였던 최대 실적 이벤트 ADR 상장, 심지어는 어제는 마이크론이 퀄컴하고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도 그래도 빠졌습니다. 이게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트레이더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시점 이렇게 딱 잡고, 심지어 실적도 맞췄어. 실적을 비트했어. 우리가 예상한 실적을 비트했는데 주가가 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무가치 하잖아.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게. 이런 게 계속되면 시장을 안 보거나 굉장히 위축됩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왜 그럴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메꿔야 내가 제정신으로 매매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끼워 맞췄어요. 이런 상황을, 인지 부조화를 맞추려고, 상황과 내 인지를.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성공은 사실 하이퍼스케일러가 사주니까, 하이퍼스케일러가 성공해야 메모리 반도체가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벌면 하이퍼스케일러가 비용이 높아져. 비용이 높아지면 하이퍼스케일러는 성공 확률이 낮아져요. 왜냐면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들면 주주가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약간 CEO도 약간 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레벨까지 갈 수도 있고, 돈이 많이 들면 인재가 자꾸 나가.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논리 전개를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의,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높은 수익성은 자신의 미래 수익성을 악화시켜요. 이게 재기적 시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1차 방정식처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기업 실적이 좋고 그럼 주가가 오르겠지라고 했지만, 아니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약간 엑셀 치면은 이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 실적이 좋으면 미래에 내가 실적이 안 좋아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돌아오면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을 팔아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약 생각해보면, 그래서 LTA를 맺는 건가? 장기 투자 계획을 그래서 이렇게 평탄화하려고? 그러면 미래에 가격이 올라가도 그 올라가는 가격 시가로 못 파니까, 그럼 좀 가격 지금 이익 추정치를 낮춰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논리 전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인지 부조화가 너무 심해서 맞춘 거고요. 그래서 애플이 오른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플은 메모리 반도체에 영향을 좀 받지만 반도체 영향을 그만 덜 받고 그 와중에 중국 반도체를 사겠다고 지금 트라이 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 반도체가 쓸모가 없거나 중국 친구들이 정확히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공급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라이는 하고 있어. 트라이해서 되면 애플은 일종의 싼 값에 칩을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메리트를.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건가? 또는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에 더 비싸지면 또는 HBM 이렇게 더 비싸지면 그나마 돈 덜 쓰고 있는 AI에 돈 덜 쓰고 있는 애플이 괜찮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신고가 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신고가 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이제 이걸 못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쪽하고 하이퍼스케일러의 어떤 자리 바꿈, 정확히는 자리 바꿈은 아니고 한쪽이 쭉 갔다가 요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률이에요. 2025년 1월부터 12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800% 조금 금방이죠. 알파벳은 꾸준히 올라가서 지금 한 여기 한 80% 정도. 그런데 요 검은 그래프가 뭐냐면 알파벳 주가에서 마이크론 주가를 뺀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없는데 직관적으로 하려고 이 수익률을 보려면 이 수익률 차이가 너무 커서 직관적으로 보면 알파벳이 2026년 2월까지는 마이크론보다 비쌌습니다. 한 주가. 그런데 2026년 2월부터 마이크론이 비싸지면서 알파벳 주가에서 마이크론을 빼니까 음수가 됐고 그게 마이너스 800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론이 알파벳보다 800달러가 비쌌었어요. 하지만 고점 6월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 근방부터 반등한다는 건 마이크론 하락하고 알파벳은 올라가거나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 가격을 보면 이제 둘이 스위치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너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이거 보면 너무 벌어진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이 올라가거나 마이크론이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론이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미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파악인 거고요. 사실은 미국 시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오늘은 목적이 그게 아니라서 오늘은 미국 분을 모시고 미국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를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시민권자 아닌가? 어쨌든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시민권자겠죠. 짧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봉 보겠습니다. 안 좋죠?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삼성전자 15일 전입니다. 15일 전에 10영업일 전에 삼성전자랑 똑같이 생겼어요. 보시면 고점 찍고 쭉쭉 하락하고 아래 볼린저 치고 이거 지금 하이닉스랑 비슷하네. 그죠? 쭉쭉 그 이평선 까고 내려가고 지금 구름대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보면 700까지 그냥 내려가는 모양인 거죠. 이것만 보면 갈 수 있다는 거고 간다는 게 아닙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애플은 완전히 반대죠. 쭉쭉 언제부터 올라가고 있냐? 6월 말부터 한 달은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애플이 좀 많이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제 느낌에는 작년 7월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작년 7월, 6월에 삼성전자를 많이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약간 저건 너무 노예한 주식이고 재미도 없고 발전을 못할 것 같아. 좀 너무 혁신을 못해. 막 그래서 막 그 수상도 막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약간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이 AI 시대에 여전히 뭐 폰이나 만들고 있고 그 뭐 약간 버튼 바꿔가지고 폰 새로 내는데 그래도 디자인 좋다고 그 레거시를 먹고 살고 있구나라고 그랬었지만 달라졌어. 뭔가 약간 애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애플이 좋아서라기보단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샌디스크 마이크론이랑 거의 비슷한데 샌디스크가 빨리 오른 만큼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샌디스크가 뭐 3,000달러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1,300달러네요. 감사합니다. 영준님. 79,000원은 뭘까요? 의미가 있겠죠? 다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라클 주봉인데요. 제가 오라클 가끔 인스타에 왜 올리냐면
오라클이 오픈 AI 진영에 상장된 회사 중 오픈 AI 진영 중에서 상장된 회사 중에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라클도 이번 주에만 13% 하락했고요. 거의 높은 확률로 저는 이거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20달러. 그래서 100달러로 내려가고 100달러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라클이나 기타 등등에 돈 빌려준 이 친구들, 우리 잠깐 잊고 있었죠? 이 친구들. 돈 빌려주는 친구들. 돈 모집해서 빌려주는 친구들인데 사모펀드, 사모대출 친구들 계속 주가 조금 반등하다가 주봉인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블루아울뿐만 아니라 블랙락도. 그래서 그쪽 펀드들이 환매 중단 또는 펀드가 깨져. 그럼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안 좋아지는 것만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다 감안하고도 S&P 500이랑 다우랑 나스닥은 그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삼 느낍니다. 새삼. 이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탄탄함, 위대함. 제가 또 친미주의자니까. 이게 약간 올라갈 땐 또 올라가는데 버틸 때도 좀 잘 버텨.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조금 더 관심을 둘 때가 됐다. 한국 주식시장도 나쁘진 않지만 한국 주식시장만 보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미국 시장도 보고 중국 시장도 보고 일본 시장도 보고 그래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 시장 공부를 조금 더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매크로를 공부하고 싶긴 한데 매크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 하고 그 미국인을 모시고 실제 미국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미국인들은 이 한국 사람들의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사랑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보입니다. 되게 멋있어졌네. 이야. 감사합니다. 거기가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 그쵸? 예, 거기는 다 이렇게 수염 기르고 다니는 거예요? 수영견 사람 좀 많긴 해요. 어, 그리고 어. 약간 이렇게 기르고 다녀야 음. 좀 남자라고 쳐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너무 밀면 오, 애들이 조금 의심을 해요. 오. 한국처럼 옆에 에코백 메고 다니고 하면 어. 좀 위험합니다. 에코백에 총, 이렇게 장총 넣고 다니면 되잖아요. 총, 생각보다 음. 총을 막 그렇게 보이게 들고 다니는 사람 잘 없어요, 여기. 다 이렇게 뒤에다 꽂고 다니나? 일단은 네. 학교 같은 데도 들고 다녀도 되긴 하는데, 학교에도? 가방에 넣고 안 보이게는 다니게 하는 게 매너입니다. 오. 근데 애들 학부모 모임 갔는데 막 칼 차고 온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해서 카우보이 모자 쓰고 칼도 차고 오, 진짜? 재밌는 동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지냈어요? 예, 저 잘 있죠. 근데 이거 자기 소개하자면 미안해. 하세요. 미국에서 전업 투자하고 있고요. 파이어를 하고 미국에 왔는데 부산 사람입니다. 정체성은 부산 사람이고 이제 30대 후반에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군대도 마쳤고 예비군까지 풀로 다 채우고 있고 맞아요. 한국에 종합소득세도 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는 맞습니다. 국적은 이제 미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굉장히 어렸을 때 봐가지고 그때 얼굴이 남아있긴 하네. 형님은 어째 그대로십니다. 근데 내가 아까 그 포트폴리오 하고 뭐 이런 얘기 좀 물어봤었잖아요. 텍스트로. 근데 진짜 거의 전문 투자자처럼 하고 있던데. 이제 오래 했죠. 하기는 오래 했는데 사실 학생 때 친형이 20살 대학 들어갈 때 선물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어떤 툴들을 다 줬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막 전재산 다 넣고 하고 그건 취직한 뒤부터 한 거여서 빡세게 투자한 거는 한 17, 8년 정도 되었고 총 투자 경력 다 하라고 하면 26, 7년 될 것 같은데. 와, 장난 아니다. 그때는 나보다 더 길어. 그때는 근데 삼성전자 사놓고 구경하고 있고 약간 그런 거 열심히 공부하고 한 거는 이제 취직한 뒤에
물린 다음에 물리고 나서 공부했죠. 맞아. 물려야지 좀 공부가 돼, 그죠? 예. 요즘에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요? 미국 와서 이제 통틀어서 하면 한 30%? 연평균. 예, 연평균. 그러면, 다른 벌이 없이 미국에서 이제 투자로만 살려고 하니까 이제 한국 살 때보다 훨씬 좀 빡세게 하죠. 집중해야 되죠. 예. 그러면 제가 못 벌면 이제 거리에 앉아야 되고, 뭐, 어디, 아는 사람 사실 한 명도 없는데 그냥 온 거거든요. 그냥 진짜 막무가내로 온 거여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겁났었죠. 엄청 쫄아서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미국 시장을 어떻게 생각해요? 전반적인 상황. 미국 시장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한국장이 요즘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미국 장을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느낌이 들지만 미국 경기도 좋고 장도 좋아요. 물론 진짜요? 이제 메모리 쪽은 지금 잠깐 이제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많이 올라서 빠진 거예요. 저라면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장 열리면 삼성 하이닉스 삽니다. 물론 저는 미국에 가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한국장에 있다면 읽으면 삼성 하이닉스 삽니다. 뭐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막 사라고 하고 컴플라이언스 있으면 없어요. 뭐 시총 넘버 원초니까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우리 둘 다 없지 뭐. 예.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미국 그 선물 시장 보면 또는 이제 어제 것만 반영해도 한국 시장이 월요일에 빠질 가능성이 좀 꽤 있잖아요. 그렇죠. 시초가에 그래서 전 들어가라고 일단 이야기는 했었는데 시초가에 사. 근데 시초가에 사서 뭐 제 돈 아니니까. 시초가에 사서 근데 다음 주는 저도 생각하는데 다음 주가 좀 많이 놀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다음 주에 메모리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아니면 미국 메모리? 둘 다요. 둘 사실 지금 마이크론 빠지는 게 한국장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가끔 이제 한국장이 이렇게 선도할 때가 있는데 제조업이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갈 때도 그렇고 요번에 메모리 사이클도 그렇고 한국장이 미국장보다 조금 선도합니다. 한국장 분위기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장도 회복하고 뭐 마이크론도 같이 좀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가 저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니면 오늘이거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좀 빠지면 마이크론이나 메모리 관련해서 좀 더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선물시장 운봉이 있지만 종가에 그렇게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빠지면 들어갈 거예요. 오늘 옵션 만기라서 그죠? 미국? 예, 뭐 이럴 때 이제 노리고 들어가야죠. 미국에서는 그 SK 하이닉스 ADR 상장 예.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쓰죠, 미국 시장에서. 많이 쓰죠. 많이 써?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고 여기서도 막 웅성웅성하는 그런 어떤 거예요. 마치 이제 TSMC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래하거든요.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지금 엄청 인기죠.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얘기하는 조금 부풀려져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그냥 막 쉽게 꺼지는 아니고 천천히 빠질 겁니다. 천천히 빠지더라도 그 괴리가요. 괴리가 천천히 빠지더라도 한동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산다면 사실은 한국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이닉스 ADR을 건드릴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뭐 D램 같은 ETF 제가 들고 있습니다. D램 ETF는 제가 들고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있는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따라하지 않아요. 우린 다 맘대로 해. 예. 뭐 그래서 저는 괜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메모리가 이때 좀 꺾이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빠지고 가야겠어요. 전체적인 시장이 잘 갈려. 빠졌고. 이게 대충 이렇게 기업이 지금 엔비디아 되게 좋잖아요. 예전에도 좋았거든요. 근데 2000 보자 이게 언제였지? 우와 보면서 엔비디아가 2024년에도 보자. 대충 느낌이 엔비디아 2024년에 한 140불 찍었을 때 그때 분위기랑 지금 메모리 주식들 위치가 약간
움직임도 그렇고 조정받는 어떤 논리도 그렇고 비슷한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다지는. 그래서 뭐 당분간 생보를 하더라도 이게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빠지기는 힘듭니다. 메모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 생산국이어서 약간 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 이제 테크 많이 있는 오스틴에 살고 있잖아요. 메모리가 그냥 말도 안 되게 모자라요. 그냥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압도적으로 모자라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메모리가 부족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곳, 물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려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건 미쳐서 나오고요. 근데 이제 미국 분위기를 이해하시면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논란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빅테크가 그 지역 주민들 너무 착취해요. 그러니까 원래 권리를 주장하고 거기서 빅테크한테도 양보를 좀 얻었는데 원래 그렇게 다 이루어져요.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혜택 미국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 재료로 써서 시장에서 반영을 뭐 할 수도 있고 뭐 흔들면 흔들수록 레버리지 상품 같은 데서 이제 솔직히 돈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 때마다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 센터도 엄청 잘 나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똑같은 인공지능은 물론 시간이 엄청 더 걸리겠지만 당장 산업 현장에 쓸 수 있는 수준의 로봇 정도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도 단가 문제 만들려면 만들어요. 예. 네. 그런 거 만들면 또 메모리 수요가 또 생길 건데 데이터 센터 수요가 빠져도 로봇에 들어갈까 생각을 하면 계속 한동안 계속 못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아직까지는 막 메모리가 꺾이는 거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섣부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약간 그동안 한국 시장이 그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과하게 올라갔던 게 좀 조정되는 구간일 수도 있겠네, 그죠? 그쵸, 너무 많이 올랐죠. 저도 메모리 들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거 너무 불안해서 좀 빠지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오르면 위험합니다. 그지. 예, 좀 빠지고 가야죠. 그러면 사실 어디서 지지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한국은 되게 공포에 질려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 지금 정도면 지지될 정도 위치죠. 한국 정도. 삼성 하이닉스 차트 정도는 이제 참고하면서 이제 흐름을 보는데 삼성 하이닉스 저는 다음 주 정도에 저점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저점을 한번 잡아보자. 네. 그럼 다음 주에 한 몇 % 빠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점 예상한다면. 지금 빠지는 패턴으로 한 번 정도 더 빠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한 10% 정도 하락하면 거기 완전 저점.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빠지고 그냥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주말에 미국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나고 나면 어쩌면 월요일 시초가가 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뭐 서울에 아파트 팔아가지고 돈이 있다는 사람한테 시초가에 그냥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해놨어요. 뭐 내 돈 아니니까. 근데 역시 뭔가 저는 이제 상담도 안 하고 그러니까 퓨어 트레이더로 이제 뭐 돈을 벌고 뭐 상담도 안 하고 뭐 쇼서도 안 팔고 인플루언서도 안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산속에 있던 사람 같아. 예. 사실은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었으면 뭐 나왔겠어, 그죠? 원래 약간 드러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죠. 사실은 뭐랄까. 저 정도 된 투자자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 정도 된 투자자가 나오겠습니까? 얼굴 팔리게들이 형님 하니까 나오는 거지. 고마워요. 왜냐면 나는 미국 시장을 정말 미국 시장을 풀리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었어. 나 한국에서는 약간 시장 좋아요. 근데 지표로 아까 저 방송 앞에 초반 좀 봤는데 그 그래프에서 보이는 걸로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미국은 좋아요. 경기도 맞아. 괜찮고. 그러니까. 물가가 사실 미국이 주택 가격에 물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통계로 찍게 되는 게 현실보다 좀 느린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 주택 가격이. 주거비가 많이 들거든요. 저희 생활비 보통 미국 생활 계산할 때 본인 벌이의 3분의 1 정도를 주거비로 써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3배 정도가 자기 생활비 버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통계도 곧 잡히겠지만 어, 주택가가 좋지 않습니다. 안 팔립니다, 요새. 어, 제가 최근에 집을 팔았었거든요, 하나. 그래서 집도 있어. 집 하나 팔았어요? 팔기 엄청 어려웠어요. 진짜 힘들게 팔았고 맞나 봐. 집. 다른 오신이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핫했었고 음, 이제 테크 경기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뭐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핫했었는데 집 팔기 굉장히 힘들고 지금 매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요즘 집 내놓으면 석 달 안에 팔기도 어려워요. 그럼 부동산이 좀 이거는 하락할 수도 있겠네. 결국은 주택 가격이 안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뭐 안 팔리는데 내려야지. 그런 그러면 정보는 많이 못 들은 건데. 예, 주택 시장이 이제 주택 시장이 내려가고 가면 이제 그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다른 것 좀 오르더라도 그쵸. 물가 쪽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미국은 인상을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엄청 줄 건데 그러니까 미국 얘기예요. 그거 올리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양적 긴축을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방식을 쓰더라도 뭐 지금 분위기가 올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 좀 많이 하니까 예. 조금 미국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기는 거는 좀 어떻게 추천? 지금 환율이면 괜찮죠. 이렇게 기업에서 달러 이제 팔아줘가지고 환율 좀 떨어졌을 때 들어오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라면 삼성 하이닉스 삽니다. 저라면. 그걸 우선 산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면 세금이 20%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사면 세금도 없는데 꿀이죠. 저가 삼성이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찍을 때 지금 이 방송도 보고 있는데 제 친구들한테 나 삼성 사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살 방법 찾아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사야 되더라고요. 근데 세무적으로도 불편하고 이제 세무당국이 찍히는 게 싫으니까 결국 그때 못 샀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할 때 세금 되게 많이 고려해야 되죠. 1년 안에 팔면 셔터 캐피털 게인으로 잡히는데 세율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한 30-40% 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익에서. 그래서 대부분은 1년 묵혀가지고 롱텀 캐피털 게인으로 만든 다음에 파는데 그거는 10만 불까지는 자기 총소득에서 10만 불 안까지면 한국처럼 세금을 안 내요. 근데 뭐 저처럼 완전 전업 투자자면 10만 불 혜택을 잡을 수 있는데 뭐 직장을 다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장 소득이 8만 불이다 이러면 남은 2만 불에 대해서만 비과되고 뭐 저처럼 아예 퓨어전 트레이더면 이제 풀리다 줘가지고 대신 미국도 현금화를 1년에 60만 불 넘게 하면 20%가 넘어요. 롱텀으로 해도. 그리고 수익이 20만 불 넘고 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복지 혜택 중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것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2.25%인지 2.5%인지 추가로 더 가산세가 붙어서 실제로 한 23% 냅니다. 그리고 싸지 않죠. 롱텀으로 해도. 롱텀 캐피탈 게인으로 잡아도 20% 정도 내야 되니까 세금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금화 안 하고 좀 이제 unrealized 인컴을 해가지고 좀 묵혀두는 거. 그럼 한국에서 좀 잘하면 더 좋은 건데, 그죠? 주식으로 돈 번다고 하면 최상위권은 한국이 최고일 겁니다. 양도소득세 없으니까 정말 좋은데 문제는 한국장이 훨씬 어려워요. 미국장보다 한국장 더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한국장에서도 거의 반전업 트레이더로 일을 한 거거든요. 물론 본업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벌이는 이제 주식으로 벌었는데 어렵습니다. 한국장이 훨씬 어렵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이론으로 배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게 이 이론이 그냥 이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졌구나 싶을 정도로 미국에서 하면 그 이론들이 거의 그대로 갑니다. 배운 게 보람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한국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매년 30%씩 못 벌었거든요. 잘 벌 때도 있고 못 꼬라박을 때도 있고 진짜 크게 망한 적도 있고 그런데 깡통도 당연히 찬 적 있고요. 한국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직장 안 가지고 그냥 전업 트레이더로
물론 세금을 내야 되긴 하지만 음, 꾸준하게 갈 수 있을 정도로 장이 되게 스테이블해요. 그리고 시장도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음, 그런 건 장점이죠. 음. 대신 이제 내가 정말 트레이딩 잘하고 자신있어 이러면 한국장이 돈 벌기 훨씬 좋죠. 세금이 20% 큽니다. 엄청 큽니다. 아, 약간 어렸을 때 진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는데 완전 그대로세요. 지금 보는데 와 되게 뭔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느낌이 나는 거야. 와, 아, 제가 깡통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굴곡진 어떤 투자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죠? 알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형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난 내 깡통을 안 찼으니까. 그래서 오늘 거기 지금 새벽이죠? 예, 지금 새벽 6시에요. 아유. 6시 12분. 우리 때문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안해요. 근데 저 너무 막말한 것 같아서 걱정인데. 아니요. 수는 없겠죠. 삼성 하이닉스 이런 거 뭐 시총 1위이니까. 지금 한국에서 훨씬 더 막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나도 막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끔 보고 가끔 얘기 좀 해줘요, 미국 시장. 근데 이거 어. 여러 번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왜? 피곤해? 너무 막무가내고 이거 뭐 새벽에 갑자기 뭐 준비도 없고 리허설도 없고 대본도 없고 원래 우리 그런 거 없어. 막무가내로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생방송이라는 게 처음이다 저는 이런 거 나오는. 근데 뭐.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얼굴 팔릴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냥 저희가 음. 벌어서 저희가 쓰고 다니고 뭐 음. 저희가 뭐 신호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뭐 남한테 말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는 내가 쓰려고 분석하는 거지 남한테 말하려고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알려줘요. 그래서 조금만. 약간 좀 장르도 다르고 막 남한테 말하기 너무 좀 거칠죠. 종목 하나만 그래서 찍어줘요. 종목 하나만. 미국 시장 사야 된다. 난 애플 사고 싶거든요. 애플 어때요? 애플이 지금 오르는 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 게 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리 값이 이렇게 엄청 오르면 메모리 윗단에 있는 클로드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근데 지금 언젠가는 AI가 한 개 원탑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구도는 생각보다는 비슷비슷하게 경쟁하고 갑니다. 클로드가 올라가면 제미나이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 살아남은 채로 여러 개가 경쟁하다 보니까 애플이 거기에서 수혜를 좀 받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얘들이 경쟁을 하면 애플이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있게 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애플이 자기들이 AI를 안 하고 사서 쓰려는 입장이잖아요. 약간 그런 어떤 구조에서 지금 약간 수혜를 받는다, 망고 제 생각인데 약간 그런 수혜를 받는다는 느낌이지 얘들이 사서 쓰는 입장에서 저는 결국 AI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물론 지금 좋은 흐름이지만 원탑이 정해지고 나면 애플이 과연 그 정도의 어떤 결정력이 이런 걸 가질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메모리만 하더라도 애플이 메모리 가격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백경리 일주고 나니까 막 징징하잖아요. 약간 그렇게 애플도 예전에 어떤 그 산업의 공급망을 휘두르던 그런 지위를 잃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네. 원탑이 생기고 나면 AI. 네, 아직까지는 뭐가 원탑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약간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시장이 좀 메모리 반도체 주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 겁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제 생각에는 그냥 번주 들고 있으면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레버리지가 뭐 쓸 때 써야죠. 당일 하고 당일 팔고 요렇게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당투하면 무조건 까이죠. 그건 수학적으로 까이는 게 증명돼 있는 건데 그걸 들고 정투하면서 이제 빠졌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욕먹을 안 내는 거는. 근데 우리는 막 한국 시장이 그런 시장이 됐어요 요즘에. 오늘 진짜 고마워요. 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피곤했을 텐데. 제가 영광입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나와주면 안 되나 나중에? 시장 막 무너지거나 엄청 좋을 때 한 번만. 좀 채널 커지고 나면 제가 여기 나오겠는데 체급이 높아서. 알았어. 채널 열심히 키우시고 나면 제가 40만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반가웠어요. 예, 형님 반갑습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형님. 얼굴 보니까 좋은데. 네. 그럼 잘
지금 이제 자는 건 아니고 이제 매매해야 되는 거죠? 금요일이니까. 예, 2시간 뒤에 이제 장 열리면 음. 이제 들어갈지 말지 결정해야죠. 반가웠어요, 진짜.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 너무 한가하다 걱정인데. 근데 수염 너무 멋있어. 감사합니다. 얼굴이 커서 좀 가린가요? 그럼 우리 또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요. 네, 방송 이렇게 잘 보고 있어요. 한번 해줘요, 이렇게. 예. 소리 들리세요? 기술적으로 엄청 힘든 일을 저희가 해냈습니다. 잘 들으셨죠?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27년 매매하신 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신답니다. 월요일에 하락하면 저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하락하냐가 문제인 거죠. 그죠? 짧게 차트, 우리나라 주식 차트는 목요일에 저희가 긴급 시황할 때 봤고, 원유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이긴 한데, 일봉이긴 한데, 원유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고, 뭘 볼까요? 뭐, 업종 이런 거 말고, 미국 주식 차트 조금 볼까요? 지금 이제 프리장이긴 한데, 사실은 아까 보셨지만, 샌디스크는 좀 주봉인데, 이게 좀 많이 하락하고 있고, 일봉도 이제 이건 프리장이라서 완전히 이제 본장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쌤께서는 괜찮다. 반도체 무지하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라. 쫄리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해하지만 레벨은 살만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멘탈이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많이 깨져서 멘탈이 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해. 근데 미국에서 그 미국 주식에서 계속 수익 내시는 분은 뭐 이렇게 쫄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살짝 뷰를 바꿔서 바로 제 팔랑귀라서 그러면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어디서 사야 되냐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일즈포스. 근데 사실 미국도 안 좋은 애들은 안 좋아요. 오라클 이거 보시면. 근데 AI하고 그동안은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AI 쪽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샘님도 텍사스 오스틴에 사시는 샘님도 AI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으면 좀 간접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현지에 있는 분들 뭐 저희가 베트남 시장이나 그 인도 시장 이런 거, 중국 시장 이런 거, 그 현지에 계시는 분, 물론 저분이 미국 시장을 대변하진 않죠. 그래도 참조는 되잖아요. 맨날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을 모셔는 거, 굉장히 귀찮아하시고 보셨죠? 약간 내가 여기를 왜 나오냐 계속 그런 식이고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오시고 그래서 저런 분이 찐입니다. 그죠? 나오기 싫어하는 분들이 찐이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김치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오늘 재헌절이라서 원래 방송을 안 하는 날인데 저분은 이제 오늘 섭외했어요. 오늘만 된대. 그래가지고 한번 말씀을 듣고 그러려고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번 주 되게 힘드셨죠. 지금도 약간 조금 마음을 졸이실 텐데 나스닥 100 선물은 지금 1.7% 정도 하락하고 있고 니케이가 오늘 거의 한 4% 하락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아직은 참겠습니다. 아직은 참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니케이가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 그러면 24시간 라이브 방송하는 겁니다. 안 빠질 때까지. 안 빠진 게 아니고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려고. 그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좌절하면은 아까 그 쌤도 한국에서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한국 시장이 힘든 시장이다. 우리가 되게 힘든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자책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다음 주가 월요일에 열리죠, 장이.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 주말에 좀 차가운 머리로 생각하시고, 쌤도 그러시잖아요. 그 주말에 미국에서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월화에 하락하더라도 버텨봅시다. 다음 주까지 어차피 뭐 더 빠질 데도 없습니다. 다음 주도 저는 버티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레벨을 잡아야죠. 레벨을 잡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버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5일 내내 지금 뭘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힘들고. 저도 오늘은 조금 일 안 하고 새벽에 일찍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월요일에 제가 안물라 이거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덜 찾아뵙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덜 킬수록 시장이 조용한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키는 날이 올 때까지 전 열심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